네, 안녕하십니까. 업앤다운 이거입니다. 오전장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시장은 약간의 변동성은 살짝 있지만 그래도 순항 중에 있습니다. 자, 오후장에 대한 투자 전략 오늘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업앤다운 출발합니다. 네, 코스피 시장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약간은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줄어든 그런 상승세입니다. 1%대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은 조금 탄력이 줄었죠. 2680포인트 근처를 좀 회복하려고 왔다 갔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형과 중형 소형주 모두 다 1%대의 상승세를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중형주가 지금 개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시쯤 약간 탄력이 감소했다가 11시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갭업으로 출발을 했었죠.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좋게 끝났으니까 역전의 드라마를 쓰니까 이게 국내에도 바로 연결해서 간 겁니다. 지금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한 1.2%가량 팔짝 뛰면서 출발을 했었고 이제 9시에 2694포인트 한번 이제 고점을 한번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약간은 밀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부분 유지됩니다. 자,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시간대쯤에 거래대금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약간의 거래대금이 오늘은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데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의 움직임은 약간 엇갈려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있고 기관이 사는데요. 지금 외국인이 이제 대형주 쪽에서 팔고 있고 전기전자 쪽에서 담고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1시간 전에 지금 1000억을 매도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1200억까지 매도세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자, 그 옆에 기관 보겠습니다. 반등하고 있는데 이제 방향성이 조금씩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수 쪽으로 좀 더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프로그램하고 연기금이 이제 동반해서 약간은 이제 매수세 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화학 쪽에서 사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금융 쪽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전에 800억 매수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기관 역시 1100억까지 매수세를 늘리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상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강합니다. 2% 중반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꾸준히 크게 더 밀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5% 오르고 있고요. 870포인트 회복을 계속해서 1시간 동안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형과 중형, 소형 모두 다 상승을 당연히 하고 있고 이제 그 가운데 대형주가 2%하고 한 3%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좀 강하게 좀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은 거래소하고는 약간은 다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작부터가 달랐죠. 이제 코스피가 한 1.5%대 상승이라면 코스닥은 2%대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9시에 872포인트까지 한번 갔었고 여기가 고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약간의 10시에 살짝 부침은 있었지만 다시 올라오면서 고가를 한번 갱신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답은 수급에 있죠. 이제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 거기에서 수급까지 좀 받쳐주는 게 코스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팔았던 게 외국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팔다가 막판에 사는 겁니다. 이제 어제 하락했던 거, 어제 매도를 했던 부분을 이제 거의 다 매수로 돌린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충분히 회복됐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매도된 물량이 더 많은 누적 포지션입니다. 코스닥 100에서 사고 있고 엔터 쪽에서는 살짝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1,500억 매수를 했었는데 500억 좀 더 늘어서 2,000억까지 좀 더 늘렸습니다. 자, 그 옆에 같이 사고 있는 기관입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 나오는데 반등이 좀 나오면 좀 시원하게 좀 나오지. 이게 뭔지 방향성이 좀 정확하지가 않죠. 지금 충분하진 않습니다. 코스닥 100에서 산다라는 것은 이제 외국인하고 같은 그런 관점이 되겠는데 금융 쪽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면서 차익 실현하고 있는 종목이 좀 다릅니다. 250억 매수해서 280억까지 찔끔찔끔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 5가지 볼 텐데요. 1위부터 5위 보여주시죠. 자, 오늘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는 게 카카오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인터넷 플랫폼 네이버. 그러니까 오늘 인터넷 플랫폼주 쪽에서 강하게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장주가 강했는데 이 부분이 좀 반영되는 거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LG디스플레이, 대덕전자 들어가 있는데요. 자, 카카오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돼 있고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 포함해서 카카오 쪽에서는 자사주 소각 소식까지 추가로 나오면서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주식 먹튀 이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 지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보통주 323만여 주를 자사주 소각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공시를 냈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서 이미 좀 약속을 했던 겁니다. 실적 발표회 때 잉여 흐름의 이 5%를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좀 배당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10에서 25% 정도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쓰겠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주주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될지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겠죠. 자, 오늘 동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판 거 이상으로 오늘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은 오케이 했다는 거고요.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작년부터 계단형으로 계속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1월까지도 계속 부진했다가 2월부터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수준은 작년 한 1월 수준입니다. 거기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떨어졌던 그런 각도에 비하면 올라가는 각도는 굉장히 완만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다행스럽긴 하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분봉 보겠습니다. 오늘 개법 출발을 했었고 거의 95,000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고점을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지수가 조금 밀릴 때에도 불구하고 오늘 카카오하고 네이버와 같은 이런 인터넷주들은 버티는 흐름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관이 사는 종목 1위부터 5위 공개해 주시죠. 자, 기관은 반도체 삽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가 강했었죠. 이러한 부분을 외국인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역시 같은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OCI가 들어가 있습니다. 밑으로 필라 홀딩스가 있는데요. 자, 오늘 미국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연결된 게 국내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4위 OCI 보여주시죠. 지금 미국에서도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제 EU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러시아 쪽에 그만 좀 의존하자. 약간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 뭐가 있을까? 그렇다고 다시 석탄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풍력과 그리고 관련해서 태양광 쪽으로 종목들이 좀 더 시세가 좀 움직였던 것들이 좀 국내에도 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에 대한 좀 추세적인 반등일까? 그것과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서는 좀 엇갈린 반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합니다. 특히 기관이 10일 거래일째 OCI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을 충분히 좀 커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역시 작년 연초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2월 마무리 시점부터 조금씩 올라오면서 지금 주요 매물벽까지는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105,500원까지 갔었네요. 9시 초반에 갔었고 지금은 고가를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종목인데요. 자, 외국인은 1위부터 5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전지 소재 좋게 봅니다. 1위, 3위, 5위에 착착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LNF 그리고 에코프로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BM이 제일 세게 가기는 하는데 외국인 수급은 에코프로 쪽으로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2차전지 소재 쪽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전해질 쪽보다는 양극재 쪽이 좀 더 강하다는 부분 알고 계실 거고요.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강합니다. 4일 정도 이 기관이 4일 정도 외국인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오늘 확 한번 사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미국 증시 내에서도 이제 나스닥이 강했습니다. 거의 한 3% 이상 올랐죠. 그런 부분에 여기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성장주, 기술주 이런 쪽으로 좀 더 시선이 몰리게 되면서 오늘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고요. 지금 오늘 이 2차전지 소재주들은 지수가 조금 약간 밀리더라도 계속해서 아주 견고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5거래일째 이 종목을 사고 있는데요. 어제 4%훅 빠졌다가 오늘 6%훅 오르고 이틀 동안 따지면 10%대를 등락을 했던 거죠. 이제 그야말로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습니다. 작년 최고점보다 지금 거의 50% 흔히 말하는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2월부터 좀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아주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합니다. 오늘 갭업으로 출발해서 고가가 77,300원까지 갔었고요. 지금도 다른 종목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고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텍 보겠습니다. 호실적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심텍이 지금 가장 많이 사고 있죠.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보고요. 그 밑으로 SFA 그리고 이지케어텍, 바이오플러스, 플랜시스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텍하고 심텍홀딩스 호실적 다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사가 전체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죠. 자, 심텍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13%, 영업이익 89%, 순이익은 94% 잘했습니다. 이 DDR5 매출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점도 있고 그리고 선제 투자했던 게 있는데 이게 좀 이제 효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만 한 게 아니라 목표 주가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오늘 심텍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심텍 홀딩스 역시 지주회사로서 오늘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13%, 영업이익 88%, 순이익 역시 84%로 역시 전년 대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호재로 작용합니다. 확실히 실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삽니다. 기관이 특히 8거래일째 심텍을 좋게 보고 있고요. 어제 1% 밀렸다가 오늘 7% 급등하는 그야말로 잠깐 디디고 더 크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갖고 계신 분은 좀 부럽네요. 자, 작년에도 이제 그리고 작년과 오늘 이번 올해 역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그런 심텍의 모습이고요. 오늘 최고가 기록합니다. 10시에 54,200원 기록했었고 지금도 견고한 모습 유지됩니다. 네, 지금까지 양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12시 구간입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그리고 다우 선물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건 약간 좀 찝찝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마지막 거래 어떻게 될지 좀 같이 좀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은 국내 증시에 좀 더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마무리가 좋습니다. 오전장 내내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PB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내내 많은 분들께서 마음 졸이셨을 건데, 조금 이제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오히려 뭐 우려감들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면 오히려 이 부분이 불확실성이 조금 더 소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1%대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러시아 추가 제재 발표를 했지만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온건한 수준이었다는 점, 그리고 3월에 있는 FOMC의 50bp 인상 확률이 조금 더 떨어졌다는 점, 이 부분을 시장에서 조금 더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6거래를 연속으로 순매도 지속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가 그 소폭에서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WTI가 $100 터치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뭐 조선업,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로서 그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이 좀 강세를 띄웠고요. 코스닥도 이제 연준의 50bp 인상 전망이 후퇴를 하면서 성장주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 1,400억가량 순매수했고요. 이제 낙폭 과대주 위주로 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것은 대부분이 단기적인 재료로서 사용이 되었지 그렇게 길어졌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단기적이라는 것은 초반에는 이제 증시가 분명히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반영을 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해소가 된다는 것이고 소화가 된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기업 실적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주식시장이 재평가되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자체가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에 영향을 끼치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번 이제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이제 확률이 조금 더 하락했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번 2월 지나서 3월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나은 시장을 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성장주 같은 경우가 감매도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로 조금 더 이제 종목을 정리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우선 다가오는 3월에 좀 대비하시는데 뭐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제 얼만큼 올릴지 이제 이런 부분에 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 부분이 오늘 실제로 시장에서도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건데요. 이제 3월 FOMC 인상이 이제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인상 폭을 생각보다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뭐 결과가 조금 더 낮게 나왔을 때, 조금 더 괜찮게 나왔을 때 그에 따른 시장의 안도감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향을 줄 것이고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는 남은 게 우크라이나 말고는 이제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조금 연결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 특징 좀 보겠습니다. 첫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 오늘 잘 가던데요. 세부적인 내용들 잡아주세요. 네, 우선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 전일 장마감 후에 그 자기 자사주 소각을 해서 이제 뭐 감자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한 자사주를 한 3천억 원 정도 이제 소각을 하겠다는 건데요. 결국은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는 것은 주주에게 배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쳤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투자 매력이라는 것이 뭐 성장성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카카오를 보는 우려감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주요 자회사들이 계속 IPO를 통해서 이제 독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라는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 자체가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고요. 뭐 그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이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것이 배당 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높여주면서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주주들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조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결국 카카오가 이제 차포를 다 떼고 나면 무엇이 남느냐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카카오가 제일 좀 중점적으로 놓고 보는 것은요. 결국 핵심은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카카오가 두나무 지분 한 15%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한 사업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행 이제 디지털 화폐 용역이라든지 클레이튼과 관련된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카카오가 중심에서 관련된 그룹사 전체의 사업을 관장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 카카오가 성장성이 다 떨어진 것은 아니고 성장성 자체는 아직 남아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 플랫폼주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 특징 좀 볼 텐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심택입니다. 네, 저도 아까 잠깐 이제 실적 얘기 좀 드렸었는데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심택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은 작년부터도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셨을 건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작년 3분기, 작년 4분기까지 두 분기 연속으로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추정치 대비보다도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다는 것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 사업이 더 잘 되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결국 실적이 잘 나온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부가 제품에 대한 매출 증가인데요. 조금 더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2020년, 21년 동안 조금 더 PCB를 더 잘 쌓을 수 있는 투자를 했었고요. 그런 고부가 제품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수익성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매출이 나아졌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레버리지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텍이 가지고 있는 DDR5와 관련된 모멘텀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DDR5가 작년부터 해서 정확하게는 2020년부터죠. 2020년부터 DDR5 표준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DDR5가 4에서 5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는 지금 시점이 전환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제 DDR5라는 것이 새로운 제품이고 이제 새로운 제품이 판매된다는 것은 아직 초창기에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을 때는 그 평균 공급 단가 자체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ASP라고 부르는 이 평균 공급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회사 입장에서는 심텍 입장에서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측면에서 수혜가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DDR5 관련된 모멘텀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심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우려감보다는 더 위쪽을 좀 지켜보는 뭐 그런 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DDR5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되어 있는 신텍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은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수급 특징 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휠라홀딩스입니다. 네, 휠라홀딩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재료 있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휠라홀딩스가 뭐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휠라홀딩스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게 타이틀은 위닝 투게더라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5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뭐 여기서 뭐 브랜드 가치를 뭐 재정립한다든지 뭐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든지 뭐 이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이것보다도 사실 중요한 것이 그 재무적으로 이제 개선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5년간 한 1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2026년까지 한 4조 4천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목표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2026년 연간 매출액이 4조 4천억에 영업이익률 16%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회사에서 이제 그 주주 환원 계획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배당이 이제 많이 적었다라고 하면은 배당을 많이 늘려주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 보면 앞으로 아까 앞서서 보셨던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말씀드린 휠더홀릭스도 마찬가지고 그 배당에 대한 것을 지금 앞으로 조금 더 이게 강력하게 함으로써 주주 환원으로 가는 것이고요. 주주 환원이라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이 회사가 충분한 실적을 거두고 매출을 거두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이 회사의 미래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내용이 하나 발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올해는 그러니까 지난 해하고 좀 다르게 이제 배당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연말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주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한 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수급 특징 좀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네, 이지케어텍입니다. 네, 이지케어텍 어떠한 재료가 있습니까? 네, 이지케어텍은 그 환자 진단이라든지 전자 의무 기록, 그 다음에 전자 건강 기록과 관련된 솔루션 같은 것을 가지고 제공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오늘 또 공교롭게도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카카오와 또 이제 연관이 됩니다. 지금 카카오의 지분 투자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이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최종 계약 단계가 남긴 했지만은 주요 주주에 오를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지케어텍이 지난해에는 이제 네이버에서 300억을 받아서 그 지분 10% 정도 이제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플랫폼 기업들 이제 카카오든 네이버든 이번에 카카오 물방에 오르고 있지만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결국 이제 의료 서비스, 의료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지케어텍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필요한 조각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카카오 측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 사실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고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공시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이제 내용이었거든요. 사실 여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정도는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작년에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난 작년에 네이버, 올해 카카오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관심을 받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지케어텍이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만큼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직 헤어텍까지 네 가지 종목 알아봤습니다.